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잠시 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포함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할 전략, 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와 구상이 나올 텐데요. 특히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또 일상회복 도모 속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이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서 정부가 올해 4% 그리고 내년 3% 초반대 성장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출산과 인구 절벽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주요 내용을 먼저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경제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고용 경기의 회복,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포용 지원에서 탄소 중립 등 미래 대비에 이르기까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GDP는 4%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 규모 탑10에 이르렀고 수출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소위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자는 연간 플러스 35만 명이 늘고 5분위 배율 등 분배 지표의 흐름도 뚜렷이 개선되는 등 여러 선방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취약계층 중심의 타격, 그리고 코로나 상흔에 따른 격차 문제, 부동산 및 물가 압력 등 포용 강화의 절박함과 몇 가지 경제 현안 과제들도 던져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시 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 제어를 통하여 그 멈춤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감안하였고 또한 내년도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국내 경제의 내수 수출 균형 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GVC 고란,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의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 궤도의 복귀, 민생 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 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 과제의 선제 대응이라고 하는 5가지 카테고리의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 목표는 플러스 28만 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 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 제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 정상 궤도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 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 공제 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통하여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 65개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세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 규모가 약 1조 3천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60조 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외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 보강에 그리고 민생 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 현상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방역 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대상 소상공인에게 3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조 2천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 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천억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관광, 체육,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천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안정 측면에서 생활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 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이력 현상 최소화에 주력하여 코로나의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 지원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내년에는 3개월 내에 조기 취업 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한 청년들이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입니다.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 공급망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하여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 내지 5%의 증가율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책 서민 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 하향 안정이 그 목표입니다.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 청약은 당초 6만 2천 호에서 6만 8천 호로 늘려 속도 내어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내년 임대차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완화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치열한 기술 패권의 경쟁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 신청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차세대 성장 동력의 보강입니다. 한국판 뉴딜, 빅3 산업의 육성, 벤처 창업의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 3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형 뉴딜 펀드 4조 원도 신규로 조성 공급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활량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 창업 분야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스톡옵션의 개편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 회수펀드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미래과제 선제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 감소 등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목표 이행 5년을 맞이하여 11조 4천억 원의 재정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차기 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절박함을 감안하여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제4기 인구 TF 가동을 통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기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지만 일을 끝내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년 전 코로나 위기를 맞은 그 순간부터 위기 극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힘 모아 위기 극복을 끝내고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비록 지금 단계적 일상의무의 일시 멈춤을 겪고 있지만 끝내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 다시 일어서시고 우리 경제도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고대합니다.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치의 자고 우면 없이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